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. 자기 상황은 지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,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. 지금 상황이 아니다.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번 전략 케이트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그 끌어당김의 법칙 있잖아요. 란다 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영상에서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은 종교가 아니에요.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. 두 번째는 뭐 뉴 에이지다, 뭐 새롭게 본다 그것도 아닙니다. 그건 아니고 그 란다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게 자기가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비슷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, 그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발견한 거를 뭐 띠오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제 저도 살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계속 제 삶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산 사람으로 봤을 때 그건 하나의 공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공식들이 있죠. 근데 수학에는 공식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하다못해 1 더하기 1은 더하기, 빼기, 그 다음에 또 뭐 있죠? 곱셈, 나눗셈, 그 다음에 또 뭐, 뭐 방정식, 디시멀, 여러 가지로 다 공식이 있죠. 공식. 그래서, 뭐,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,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방정식,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, 그 다음에, 적분, 미분, 뭐 별거 다 들어가죠. 도형에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의를 들어서 많이 쓰는데, 저희가 도형을 이제 그 값을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정의도 이제 90도 90도 해가지고 이제 그 듣는 거 있잖아요. 그 공식을 써야지 굉장히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. 그쵸? 근데 피타고라스 정의를 더하기 빼기 할 때 그거 쓰나요? 쓰지 않죠.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 요를 아시죠?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 또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쓰는 거죠.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삶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걸 발견해 가는 거죠.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그냥 듣고 있었던 거 있어. 우리 어르신들한테 맨날 듣는 말 있죠? 선한 끝은 있어.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. 이거 되게 진짜 아줌마들, 할머니들 많이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평상시에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선한 끝에 끝이 좋더라. 이 말이 있어요. 그래서 평상시에 뭘 잘 베풀고 남의 거를 잘 해주고 한 사람들은 좀 살기는 왜 이렇게 남의 걸 다 퍼주나 싶어도 항상 그 끝이 좋더라 이런 말이 선한 끝은 있어 이런 말이죠. 근데 그게 어떤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니고 사회과학에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저희가 구전으로 가져온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토속적인 우리의 삶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. 남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.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삶의 공식이죠. 오래 이렇게 전해온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하지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큰 공식을 발견한 게 저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냐?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. 왜냐하면 수학에서 내가 그 공식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이 맞이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미분, 적분 이걸 알려고 하면 함수 같은 걸 아는 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고 그 개념 파악을 하고 그 언어를 파악하고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수학학자들이 봤을 때 그런 모든 수학의 기호는 사실은 언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도 하나의 법칙이라고 보셔야 돼요. 어떤 법칙, 어떤 뭐 그 공식, 삶의 공식. 근데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공식이냐면 제 삶을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앞일을 지금 몰라. 응?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가 부자도 아니야. 하나도 부자도 아니라서 내가 지금 당장 벌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3개월 아니면 뭐 넓게는 1년 뒤, 2년 뒤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.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건강도 1년 뒤, 2년 뒤에 내가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사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지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빌딩을 사놓고 뭐 주택도 많이 단단히 해놓고 또 그다음에 뭐 딱딱
연금이 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함이 전혀 없다. 나는 뭐 아무 저기 한 것도 없고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딱 그렇게 살면 된다.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금도 해놓긴 해놨지만 약간 부족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빌딩도 있긴 있지만 사실 이게 더 내가 완전히 산 거라기보다도 이거는 또 빚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연금 모으는 건 있지만 5년 조 10년 뒤에까지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봤을 때 정말 내 생활에 그게 영향이 될까 하고 또 불안함도 있고, 그런 사람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,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는 미국에서 혼자 유학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. 부모가.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결혼을 해서 또 이제 우리 신랑하고 결혼해서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예요. 부모가 미국에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둘이 그냥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우리끼리 막 살아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. 둘 중에 누가 지금도 누가 하나 아파도 주위에 친척 하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와서 봐줘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로 최고의 그 공식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, 제 생각에는. 그런데 이제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반대 사람들은 뭐냐면 부모님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배경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 3년 후, 10년 후, 뭐 20년 후에도 걱정 없어. 별 그렇게 건강도 뭐 내일 죽어도 그렇게 연한이 없다. 이런 마인드셋이 있다든지.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아이들도 별 그렇게 걱정 없어. 아이들도 그냥 다 잘 살아. 그리고 아이들이 뭐, 다 잘 되어 있고 그렇게 크게 내가 아쉬울 게 없다.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야. 사실 꼭 뭐 물질만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가난한 이렇게 마음이 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.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도 아니 그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난 그렇게 뭐 우울한 것도 없고 뭐 내가 외로운 것도 없고 뭐 불안한 것도 없어. 근데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만족을 해.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. 그리고 뭐 빌딩도 있고 뭐 안전해. 전혀 뭐 그런 게 없다. 그런 분들은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리 필요할까 싶어요. 제 생각에는. 굳이 그렇게 뭐 절박함이 있나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한테는 굉장히 절박했어요.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,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,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제 인생에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가 밑에서 시키는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.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반대의 어떤 분들도 계세요. 어떤 거냐면 난 그렇게 막 리드하고 그런 거 살기 싫고 그냥 뭐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와이프가 돈을 잘 벌면 그냥 그 밑에서 그냥 그 어시스트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그냥 만족해. 난 뭐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앞에 나가서 하고 막 이런 거 별로야.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공식이 그렇게 필요할까 싶어요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경우를 좀 잘 맞춰보세요.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본인 마인드셋은 그냥 부잣집 남자 만나서 부잣집 여자 만나서 그냥 걔 비유 잘 맞춰주고 그냥 난 그렇게 더불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계실 때 계실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자기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. 자기 상황은 지금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다. 지금 상황이 아니다.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. 선택을. 이럴 때는. 뭘 선택한 거? 그거는 본인 마음이니까. 뭐 계속 부잣집 그쪽을 찾아갈 건지. 이거는 제가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원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? 너는 뭐 이렇게 나서냐? 너는 뭐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그러냐?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그게 다 사람의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사람한테 잘 맞는 삶의 공식이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. 아무도 없어.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살고 싶어. 뭐 돈이 있건 없건 나는 내 삶을 주도해서 내가 자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외부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하나도 못 내는 것처럼 사는 거 나 너무 싫어.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온다든지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나는 자꾸 내가 막 이렇게 기복이 막 우울증에 있다 막 이러는 것도 싫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짚고 이렇게 내 방향을 내가 이 배에서 내가 항해를 하는 어떤 선장이 좀 되고 싶어. 이런 마음 세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맞는 공식이에요. 자, 그러면 그 공식을 여러분 수학 예전에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
공식을 대입을 어떻게 하면 되죠? 공식을 잘 쓰는 거는 뭐예요? 자주 쓰시면 돼요. 자주. 문제를 자주 풀면은 공식이 잘 써집니다. 그렇죠? 이 문제, 저 문제, 이렇게 문제 계속 풀어내면은 굉장히 문제가 그 공식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쓰고 저런 상황에 저렇게 쓰고 자꾸 이제 쓰면 쓸수록 좀 늘겠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만요. 시간을 딱 정해서 어쩔 때 너무 말을 많이 하더라고, 제가. 막 그게 홀랑 빠져버려가지고. 그래서 오늘은 타이머를 제가 맞춰놨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? 간략하게. 이거는 뭐 신흥 종교도 아니고, 뉴에이지도 아니고, 삶의 공식이다. 뭐처럼 방정식 푸는 것처럼.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그 법칙처럼 그런 거다. 그러면 이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누구한테 맞는 그런 공식이냐? 내 삶을 주도하고 가고 내 삶에 창조적인 어떤 능력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. 내가 배를 타고 가면 앞에 선장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. 내가 하는 걸 내 인생, 남의 거 말고 내 인생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한테는 제격입니다. 그래서 그걸 아시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다음 편에 어떤 다음 영상에 제가 이제 같이 공개해 드리겠어요. 예,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표가 있잖아요. 그게 구독자 3천 명이 되면은 멤버십 기능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러면 제가 구독자 3천이 됐을 때 저희 그 멤버십을 하는데 멤버십의 이름은 나의 삶의 전략가입니다. 그래서 나전가. 다른 사람의 전략가, 다른 사람의 뭐 삶을 보는 것까지는 우리는 안 가도 돼요. 내 삶의 전략가. 내 삶을 전략을 잘 짜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런 어떤 그런 그 멤버십에 그런 걸 하는 그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실제로 보면요. 내 삶을 잘 전략을 짜잖아요. 그럼 다른 사람의 전략도 굉장히 잘 짜줘요. 음.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좀 배우고 싶어 이러신 분들 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, 뭐 댓글, 좋아요 이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독자 3천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멤버십으로 좀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기운, 또 좋은 기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 충분히 영위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휴먼 전략의 KT였습니다.